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연봉이나 커리어, 소속감이나 안정감, 비전이나 자아실현 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직장 경험으로는 연봉이 무조건 1순위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들은 모두 연봉 다음 순위였습니다. 가난한 직장인이라면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통 입사 면접에서 당신은 이 회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속마음은 연봉이 높기 때문이죠. 회사가 큰 것은 그 다음이고요. 무엇보다 대기업이라서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어릴 때부터 이 회사를 좋아했고 준비도 철저히 했고 커리어와 자아실현 등의 공감조차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면접의 게임의 룰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난 직장인도 많지만 흑수저가 대부분인 우리는 회사를 연봉 때문에 다닙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가난과 돈에 관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의 월급은 지속될 것이고 승진을 통해 계속 올라갈 것이며 모든 투자는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엄청난 착각이죠. 당연히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월급은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고 분명히 그 끝도 보입니다. 승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경쟁에서 늘 뒤처지기 바쁩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성공적인 투자는 내가 아닌 남들의 부러운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리고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 마치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해보기 바쁘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승자도 아닌데 저주에 걸린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니까 지금 조금 모은 돈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들고 있는 자체가 손해니까요. 어쨌든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연봉 외에 추가 수익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도 잘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보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훨씬 힘들다. 현실에서의 지옥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 말은 위로보다 월급이 소중한 직장 생활이라는 제가 쓴 책에서의 이야기인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란 쉽지 않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언덕이 아니라 큰 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 자체도 힘든데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직장 생활로는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 혹은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와중에 사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흑수저 직장인 입장에서는 엄두자체가 잘 안 나죠. 망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슬프게도 직장인은 오늘 출근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저녁에 치료하기 바쁩니다. 그래야 내일도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지옥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키워야 한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경제력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런 말들은 부자나 직급이 높은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너무 가난하거나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바쁘죠. 그리고 이미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경제력임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죠. 어쩌면 가난 때문에 행복을 느낄 틈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오직 돈 때문에 했고요. 승진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연봉이 필요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수많은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쌓여서 승진과 연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의 가난한 상황은 저를 지옥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의 결과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지?
다른 일이나 회사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무능력한가? 이런 바닥치는 자존감과 수용할 수 없는 패배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선택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난하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러면서도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과 돈에 관한 잔인한 이야기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이야기의 절반이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이야기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끌 투자라는 말이 유행하고 상대적으로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가난과 돈에 관한 잔인한 이야기들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이 나라에서 가난한 것은 죄예요. 이렇게 고도 성장한 나라에서 여전히 가난하다? 그것은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돈 벌기 쉬운 시대고요. 가난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유튜브 광고 내용 중에 일부인데, 보고 나서 너무 어이없고 불편한 광고였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이해와 공감이 되는 광고였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짜증도 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죠. 왠지 거부하고 싶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폐륜적인 말에 가깝다고 느낄 만큼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겐 희망보다는 좌절감이나 열등감만 느끼게 할 것 같은 광고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클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가난이라는 것이 힘들고 잔인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진짜 정신병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질 만큼 힘든 것이 가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과 행복은 창문으로 나가고, 부자라고 전부 행복하지는 않지만 가난함은 대부분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하고 느낄 겁니다.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죠. 솔직히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나 행복을 찾기란 진짜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머리로나 이성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싶죠. 하지만 몸으로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결혼 조건 1순위도 경제력이고요. 이혼의 원인 1순위도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직업이나 경제력이 무조건 1순위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확실히 알 겁니다. 어떤 부자들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을 돈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가난으로 인한 비참함이나 잔혹한 감정들을 느끼지는 않죠. 그리고 어쩌면 그 자체가 행복인지도 모르고요. 돈이라는 것이 불행함을 덜 느끼도록 하고 행복을 더 느끼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자가 아니어서 돈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했던 경험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무섭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고 비참하며 나이 들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노년의 가난이다. 특히 늙어서 가난해지면 삶 전체가 비참해진다. 어쩌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가혹하고 무섭죠? 제가 경험했던 가난은 대학 시절에 집에 전기와 가스가 막 끊기고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기억하기 싫은 잔혹함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누가 나의 이렇게 힘든 상황을 미리 알아봐주고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20대의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살 정도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나이 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세상을 달리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나 높은 자살률 모두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죠.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서 절대로 이제는 가난해져서는 안 되거나 지금의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세상은 부와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저 세상의 이야기가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가난과 돈에 관해서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도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